중에서는 김수영 마담님이 저희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게 왜냐면은 누군가 하라가 아니라 자기가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공부한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또 달라지기도 하고. 왜 그랬어요? 왜 네. 깨우쳤어요? 진짜 얼마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가 딱 된 게. 제가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희귀종으로 알려진 개천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는 굉장히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남들보다 1년 늦게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업계 그 고등학교 1학년 말쯤에 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겨서 기자가 되려면 대학을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니까 400점 만점에 110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전국에 있는 아무 학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상황에서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이제 무슨 집안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대학을 가냐 절대로 이제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문제집 살 돈도 없어서 소각장에 가서 남들이 버린 문제집을 주워와서 그걸 지우는데 아침에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지워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교실에 남학생들이 축구를 찹니다. 그래서 축구공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가끔 유리창이 깨져서 파편을 맞은 적도 있고 또 선생님이 왜 이런 거 쓸데없는 거 공부하고 있냐고 문제집을 뺏어간 적도 있고 또 집에 오면 엄마 아빠 계속 싸우고 그래서 도서관으로 이제 학교 끝나면 출퇴근해서 2년 동안 정말 외롭게 너무너무 외롭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110점이었는데. 네, 110점에서 실제 수능에서 375점을 받았어요. 스카이 갔잖아요. 스카이 갔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하는 대학이 연대였죠. 예, 저는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연세대만 목표로 잡았었어요. 왠지 서울대는 좀 이렇게 재미없는 애들이 가요. 학교인데 제대로 왠지 보셨어요. 저는 이제 박진영 씨 같은 사람을 보면서 왠지 연세대는 공부도 잘하면서 끼도 넘치는 잘 노는 애들이 가는 대학이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세대만 주구장창 바라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를 받는 게 제가 이제 도전 골든벨에 나가서 골든벨을 울렸으니까 골든벨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없거든요. 또는 그런 게 어딨어. 실업계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들어서 밝히자면 저는 정시로 이제 연세대를 갔죠. 근데 김수영 작가는 어쨌든 그렇게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 인생도 달라지고 밥 벌어 먹여준다라는 거에 좀 동의를 하시는 학벌이 편이에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제가 지금 태어났으면 굳이 그렇게 대학에 연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은 기자가 되기 위해서 꼭 예전 같으면 저희 때는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메이저 언론고시 언론사를 가야죠. 네. 가야 되는 것만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SNS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채널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뭔가를 이뤄냈다는 그 성취감,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도전할 수 있게끔 해준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이 길밖에 안 걸어봐가지고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너무 저도 고민이에요, 엄마로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래도 자식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 10,000가지 정도 있는데 부모님들 본인도 한 10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나머지 거야. 9,990개 방법이 있다는 걸 알면 사실 그렇게 대학에 집착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결국 인생은 다 각자 자기가 운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옆에서 아무리 조수석에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해도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가 물론 5달밖에 안 됐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애한테 전혀 대학 가라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오히려 5달. 5달. 네, 5달. 5달 애한테 대학 얘기를 아니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좀 걱정될 것 뭐냐면 같은데, 예. 물론 본인이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하고 싶으면은 뭐 가야죠. 근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가는 거지만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있나? 차라리 저는 사교육비를 모아서 아이를 세계 일주를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창업을 시켜주거나 그렇게 해서 20살에 그런 경험들을 해보고 나서 견문을 넓힌 후에 자기 진로를 결정하고 그때 뭐 대학에 가고 싶으면 본인 힘으로 본인 돈 아니 벌어서 그런 얘기를 정말 돈 우리 벌어서 가야죠. 예, 근데 얘가 학교를 들어가서 성적이 나올 때쯤 되면 이게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40대 아들 대회와
한 명의 손자를 둔 70대 여성입니다. 며칠 전 아들네 집에 갔다가 문득 탑자 위에 놓인 아들의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5천 원밖에 없다고. 아들에게 물으니까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이라는 겁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있는 아들에게 돈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 황당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월급의 80% 이상을 손자의 사교육비로 쓰고 있더군요. 80%? 손자는 항상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지만 저는 힘들게 사는 제 아들이 너무 가엾습니다. 자, 손자의 사교육비 때문에 힘들게 사는 아들의 상황. 이거 제가 말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일이니 그냥 놔둬야 할까요? 얘기해 주세요. 김수영 과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현영 씨 의견에 동의하지만 동의하지만 그 어머니가 아들 가정에 간섭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허.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든. 20살이 넘으면 저는 부모가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만약에 이 가정에 생활비를 어머님이 대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어머님은 전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요, 예. 전 예. 용돈 주는데 엄마는 평생 엄마예요. 20살 됐다고 내 자식에 관여하지 말아야지. 자식은 죽을 때까지 아니, 근데 특히 자식이에요. 결혼을 했으니까 한 가정을 이뤘는데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제가 아까 이제 물론 당연히 70대 어머님 입장에서는 제가 고지만 만약에 이 부부가 저한테 와서 물어봤다면 저는 스탑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같은 이유도 있지만 제가 실제로 과외를 좀 많이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전교 1등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 친구는 서울대 의대를 간다고 그 어머님이 믿고 계셨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쓰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과하니까 계속 이 아이 머릿속에 인풋만 있고 그거를 처리할 시간을 안 주니까 애가 점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고3 때 갑자기 애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그 중2병이 고3 때 왔어요. 그래서 막 오토바이 훔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막 저를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시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겨우 인서울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친구가 나이가 30이 됐고 또 자기 길을 잘 찾아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차피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애였는데 왜 그렇게 어머니의 그 부모님의 욕심이 너무 과해서 아이를 더 힘들게 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수영 과장님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뭐 연세대를 나왔어도 전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전혀 메리트가 없었고 이제 거기서도 아무래도 좀 좋은 대학 나오면 그게 막 우리나라만큼 절대적이진 않지만 누가 캠브리지를 나왔다, 옥스퍼드를 나왔다 그러면 오 좀 약간 이런 거는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오히려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바보 같은 행동을 해도 조금 뭐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캠브리지 출신인데 원래는 은행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경쟁적인 환경이 나에게 맞지 않다고 해서 이제 학교 수학 선생님이 됐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들 야 너는 캠브리지 나와가지고 겨우 선생님 하고 있냐? 약간 이런 분위기. 왜냐면 이제 런던에서는 뱅커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 보통 35살에 은퇴할 수 있는데 너는 그냥 평생 그럼 60 될 때까지 일해야 되겠네? 약간 좀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아 이게 좋은 대학 나왔다고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맞아요.